이미 AI가 많이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데이터 라벨러가 필요가 없지 않을까? 때문에 크라우드웍스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라벨러로 총 버는 수입이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사이트에서 번 건 10만 원이 안 되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크라우드웍스 마케터 김세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2회 고소득자 시상식에서 우수 데이터 라벨러로 선정되신 미경님을 모셔서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미경님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에 데이터 라벨링을 시작하셨는데 딱 6개월 만에 고소득자로 선정되셔가지고 저희가 그 비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좀 빨리 모시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직은 새내기인 라벨러 김미경이라고 합니다. 미경님은 데이터 라벨링을 언제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작년이니까 2022년도 10월 달에 데이터 라벨링이라는 일을 알게 됐고, 앉아서 오래 하는 거, 컴퓨터로 작업하는 거를 제가 좀 좋아하다 보니까 저하고 잘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을 우선 수강을 하고, 교육을 수강을 하고 나니 자격증 과정이 또 있더라고요. 그 자격증도 2급하고 내친 김에 바로 그 다음 주에 1급하고 그 라벨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부업을 생각하시다가 데이터 라벨링을 알게 되신 거세요? 네. 집에서 재택으로 할 수 있는 부업을 찾아보다가 심지어는 진짜로 인형을 받아다가 인형 눈알 붙이는 거 아니면은 봉투 붙이는 거까지도 고민을 해봤었거든요. 그렇게 다양한 방식의 집에서 할 수 있는 이제 부업을 찾아보고 있다가 찾다가 라벨링을 알게 됐죠. 라벨러로 활동하신 지 지금 인터뷰 일자 기준으로 한 1년 정도 되셨는데 대략적으로 한 수익이 얼마 정도 되셨을까요? 딱 1년 됐고 대략적으로 한 1,200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그 1,200만 원 수입은 크라우드웍스에서만 얻으신 걸까요? 제가 최근에 다시 쭉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동안 수입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도 조금씩을 했는데 제가 라벨러로 총 버는 수입이 1,200만 원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사이트에서 번 건 10만 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크라우드웍스에서만 주로 활동하셔서 그랬던 맞습니다. 거예요? 그러면 크라우드웍스에서 주로 활동하셨던 이유가 있으실까요? 교육 때문에 크라우드웍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일회용 카드를 발급을 받아서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그 교육으로 또 실습도 해볼 수 있고 바로 또 실습에 이어서 프로젝트도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라벨링을 찾다가 이제 크라우드웍스 내일 배움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서 크라우드웍스에서 네. 근데 미경님께서는 그 작년에 내일 배움 교육을 무료로 해서 다 들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내일 배움 교육이 23년도로 데이터 라벨링은 이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23년이 지나가기 전에 그 작업자랑 검수자 다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니까 꼭 내일 배움 교육을 통해서 무료로 수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프로젝트인데 검수자로 바로 하시게 된 거잖아요. 네.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를 정말 수십 번, 수백 번은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됐었던 프로젝트들은 검수자들끼리 모여지는 검수자용 전용 채팅방이라든지 아니면 밴드나 그런 식으로 검수자하고 이 프로젝트 매니저이신 분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창이 있는데 그때 시작했었던 프로젝트에는 그런 검수자들끼리하고의 관리자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소통 창구도 없었어가지고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어디 문의할 데도 없고 해서 직접 고객센터에 문의글을 남기거나 아니면은 가이드 수십 번, 수백 번 읽고 가이드만이 답이었습니다. 오늘 미경님께서는 회사를 다니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뭐 회사를 다니시면서 언제 데이터 라벨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옷 갈아입기도 전에 집에는 컴퓨터 켜고 옷 갈아입자마자 바로 사이트 접속을 해가지고 새벽 한 1~2시까지 작업을 했고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는 아침에 한 5시쯤 일어납니다. 주말 5시쯤에 일어나서 주말도 마찬가지로 새벽 1~2시까지 작업을 하고요. 체력적으로 힘드시진 않으셨나요? 여기 함정이 있는 게 제가 새벽 1~2시까지 작업을 하고 주말에도 새벽 5시부터 1~2시까지 작업을 하지만 작업이 프로젝트가 한 달 내내, 1년 내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한 달 작업하고 한 1~2주는 쉬었다가 또 다른 프로젝트 시작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1~2달 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프로젝트가 없어서 주말에 아무것도 해야 되는 일이 없을 때가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시간을 투자한다라는 생각보다도 작업하는 자체가 재미있었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미경님은 프로젝트를 신청하는 미경님만의 기준이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은 프로젝트 오픈이 됐을 때 특별한 경력이나 특별한 자격 아니면은 특별한 전공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어떤 분야의 근무 경력, 몇 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라든지 그런 필수 조건들이 저해되지 않는 경우는 거의 모든 프로젝트에 다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저 하다가 이게 의외로 재밌네 라고 맞네 하는 걸 발견을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리고 신청을 한다고 100% 제가 다 선정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보이는 건 다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보이는 건 다 신청을 했는데 선정까지 됐는데 혹시 어려워서 포기했던 경우도 있으실까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러면 미경님의 끈기가 대단한 거가 아닐까. 제가 엉덩이로 하는 일을 잘합니다. 오래 앉아서 오랜 시간 보내면서 하는 걸 잘합니다. 미경님께서 이렇게 회사를 다니시다 보면 컴퓨터에 좀 네. 능숙하신 편이시잖아요. 네. 그런 게 좀 데이터 라벨링을 할 때 도움이 되시는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요즘에는 대부분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나 컴퓨터 쓰는 거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없는데 대부분은 잘 사용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분들은 컴퓨터를 쓸 때에도 정말 간단하게 인터넷 들어가서 필요한 내용 검색해가지고 보는 그런 정도까지만 하고 그 이외에 다른 업무들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나 워드나 쓰는 거나 조금 더 편하기 때문에 작업하는 거에도 좀 더 수월했던 것 같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기본적으로 간단한 프로그램들을 스스로 프로그램 자체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특정 프로그램을 갖다가 개발한 적이 있다든지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이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좀 그래도 컴퓨터를 잘 하시는 분들이 도움은 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또 반대로 나이나 경력 혹은 전공 이런 게 데이터 라벨링을 할 때 이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나이는 일단 전혀 무관한 것 같고요. 컴퓨터만 사용할 수 있고 눈이 침침해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하는 정도가 아니면 나이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전공이나 경력은 좀 영향이 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특정 전공 내지는 특정 경력을 우대가 아니죠. 필수로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전공이나 경력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미경님이 말씀해 주셨던 게 예를 들어 번역문이나 아니면 좀 의료 관련된 좀 그런 전공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해석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좀 어쩔 수 없이 경력이나 그런 걸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 미경님은 데이터 라벨링 교육 어떤 거를 들으셨나요? 저는 일단 크라우드소스 아카데미 사이트에 있는 걸 통해서 내일 배움 교육부터 해서 그다음에 자격증 코스인 1급, 2급 과정을 하고 그리고 올해 열렸었던 작업 마스터 과정, 검수 마스터 과정까지 마쳤습니다. 미경님은 지금 크라우드웍스에서 들을 수 있는 교육 과정 거의 다 들으신 것 같은데 좀 교육을 듣는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일단 교육이 온라인 교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동해야 되는 시간이 든다거나 하는 불편은 없어서 좋았던 거는 있는데 그리고 필요한 부분을 반복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좋았는데 설명해 주는 것만으로 이해가 안 갔을 때 손 들고 질문을 할 수가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바로바로 질문할 수 없다는 거 그 부분은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교육에서도 실습할 때 작업에서 좀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교육 내 작업 실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매주 하고 있어요. 라이브 때 내가 하고 있는 작업 그 번호를 말씀드리면 강사분께서 직접 실습하시는 걸 보여주시기도 하고 아마 직장을 다니셔가지고 시간이 안 돼서 못 들으셨을 수 있는데 저희가 또 그 CS 문의 고객센터에서도 교육 전문 담당자분들께서 실습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교육에 한해서는 가이드를 좀 알려주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교육을 들으시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라면 그 부분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경님은 교육을 듣다 보면 이론 부분이 있잖아요. 이론 교육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도움을 받으셨는지. 내가 무언가를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어디에 쓰임이 있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 건지를 모르고 하면은 단순 노동이 되는 것이고, 이게 기본이 무엇이고 이게 초석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하는 건지를 갖다가 알고서 하면은 전문적인 일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싶다면 저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구도화돼서 어떻게 미래에 쓰이는지를 갖다가 알게 돼서 우리 스스로를 전문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좀 의미 있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데이터 라벨링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가능하실까요? 제가 생각하는 데이터 라벨링이란 미래의 인간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지금 우리가 반복적인 고생을 조금 더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계들을, AI들을 학습시키고 교육시키기 위한 과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일정 수준이 높아지면 AI가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또 어떤 일각에서는 이제는 데이터 라벨러가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미 AI가 많이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 라벨러의 도움이 없이 혼자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미경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창기에 데이터 라벨러들이 기계한테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 A라는 것이다, B라는 것이다 라를 알려주는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바운딩을 하고 폴리곤을 하는 것들은 기계가 훨씬 더 잘할 겁니다. 그렇지만 기계가 고도화하게 됐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하는 라벨링이 더 필요 없을 것이다 라는 거에선 저는 동의를 못하는 거가,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고 흐름이 바뀌어지긴 할 겁니다. 예전에는 단순하게 어떤 사진을 보여주면서 영역 표시를 하는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챗 GPT 영향으로 인해서 텍스트 위주로 많이 진화되고 있고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보다 또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진화된 형태로 라벨링 자체는 계속 필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아무리 AI가 고도화된다고 하더라도 아직 모두가 자동화로 대체된 건 아니기 때문에 생활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동화돼야 될 것은 지금도 너무 무궁무진하게 많고, 생성형 AI가 이렇게 이슈인 이유도 이제 다양한 것 더 자동화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들 투자하고 계시는 거니까 데이터 라벨러의 수요는 저도 미경님의 말씀처럼 계속 앞으로도 좀 요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단순한 작업보다는 이제 앞으로는 좀 더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작업 능력을 가지신 분들을 조금 더 선호하고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